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된 진통제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매년 16,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통제를 남용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마약인 헤로인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보다 2배나 많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처방된 진통제 남용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16,000여 명.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2배나 많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진통제 과다 복용 문제로 인해 수백만 가정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More Americans now die every year from drug overdoses than they do from motor vehicle crashes. More than they do from car accidents. The majority of those overdoses involve legal prescription drugs. 남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된 진통제는 옥시콘틴이나 오파나 등 아편 계통의 진통제로 중독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합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에 따른 사망 사례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When I came into office, I started studying this issue of what's called opioids. And I was stunned by the statistics. 진통제를 처방하는 전문의 중 안전한 처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기관의 전문가를 고용해 진통제 처방 관련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First, we're ensuring that federal agencies train federal health care providers who prescribe opioids. Congress should follow that lead and make this a national priority,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governors and the medical community as well.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문의들이 남발한 진통제에 대한 처방전 수만 2억 5,900만 건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이른바 짝퉁 홍삼 제품이 아시안 시장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판매업소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과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조삼에는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 유해 성분들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정관장의 뿌리삼 제품입니다. 얼핏 육안으론 구별이 힘든데 이 중 하나는 가짜 위조삼입니다. 대부분 중국산인 위조삼들은 포장과 라벨까지 수년 전 출시됐던 정품을 고스란히 따라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 정품에는 정기적으로 인증을 바꾸고 비밀 표시까지 하지만 이를 소비자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통 경로 역시 이민 세관의 눈을 피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밀수되는 것들로 추정됩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매출액 한 1,100만 불 중에서 한 30% 정도가 아시안계 시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위조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반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 정관장 측은 현재 사설기관에 의뢰해 미주 지역 위조삼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뉴욕에 걸쳐 지금까지 24개 업소에서 모두 10만 달러 상당의 위조삼을 입수했는데 단속업소들은 민형사상의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캐나다에서는 전담 검사와 경찰이 배정돼 모두 80여만 달러의 위조삼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데 미주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단속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Anyone who sells a counterfeit product can fac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Those penalties depend on the quantity of products that those people have. 한국인삼공사 측은 압수된 이들 위조삼들의 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위조삼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위조삼의 경우 제대로 건조가 되지 않아 부패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를 모르고 복용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2,000파운드가 넘는 대형 호박이 탄생했습니다. 대형 호박 재배 콘테스트가 할로윈데이 시즌의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일주일 후로 다가온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의 대표적인 상징물은 역시 주황빛의 호박입니다.
올해 할로윈 축제에 맞춰 대형 호박 재배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무려 2,230파운드. Currently, it's the largest pumpkin grown in North America. There's still a few more weigh-offs this weekend. There's some going on right now. I don't know if that'll hold up. 이 거대한 호박을 재배한 사람은 지난 2012년 2,009파운드의 호박을 재배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호박의 담요를 덮고 특별한 혼합 걸음을 주고 일주일에 최고 40시간씩 호박 재배에 시간을 들인 결과입니다. Competes for a giant pumpkin during peak season is doing anywhere between 20 and 40 hours a week worth of work, weeding, watering, burying vines, tending plants. They're very meticulous. 농장을 찾은 관객들도 새로운 기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I think it's easier to grow my kids than it is to grow these pumpkins, the way they tell me. So that's a big commitment. 대형 호박 컨테스트는 할로윈데이의 새로운 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최근 LA 일원에서 택배 상품을 털어가는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현관 앞에 픽업 트럭을 주차한 30대 남성이 태연히 걸어 들어가 택배 꾸러미를 들고 나옵니다. 택배 기사를 뒤쫓아와 틈을 기다리다 물건을 털었지만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It's got to be one of the stupidest criminals there are. I have signs posted around my house. I have one in my driveway. Smile, you're being videotaped. 집주인은 카메라 20개에 찍힌 영상을 샅샅이 훑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수배하며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There was just piles and piles of just stuff and boxes and mail. 헬로윈 등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상품 털이는 더 심해져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It's really unfortunate that you can't leave things on your doorstep anymore. And even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decorations, like anything that I put on the outside of my home, I honestly expect to get stolen. 경찰은 가족이 집에 있는 때에 물건이 도착하도록 배달 시간을 조정하거나 직장으로 물건을 배달시킬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공화당 내 대선 예비 주자로 선두를 달리던 트럼프가 또다시 흔들리는 모양새인데요. 아이오와 여론조사에서 2위 벤 카슨 후보에게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리비아 벵가지 사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공화당 의원들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미 공화당 대선 예비주자 벤 카슨 후보. 최근 미국의 한 대학이 아이오와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지율 28%, 1위를 독주하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8%포인트 격차입니다. 한 달 전과는 정반대 양상입니다. 응답자의 80% 이상은 카슨의 가치와 신뢰도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It's nice to know that people are actually listening to what I'm saying as opposed to how it's being reinterpreted. 내년 초 코커스와 프라이머리가 열리는 곳에서 트럼프 후보가 1위 자리를 내준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첫 당원 대회, 즉 코커스가 열리는 아이오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리비아 벵가지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충돌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2년에 발생한 벵가지 미 영사관 테러의 대응을 놓고 클린턴 전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This pile represents the emails that you sent or received about Libya in 2011, from February through December of 2011. There was never a recommendation from any intelligence official in our government, from any official in the State Department. 공화당은 이번 청문회가 힐러리 클린턴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여론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에 대해 가장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 점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이슈.
국가안보와 시민 자유의 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시민정치권리규약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현황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심의를 벌였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지난 1990년 한국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을 비준한 뒤 네 번째로 이루어진 심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여전한 인종차별적 문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원양어선 등 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피부색이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등을 거론하며 포괄적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미혼모의 67%가 보조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전혀 없어 국제 추세에 맞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발 과정의 독립성 확보,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는 대테러 포괄 법안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 측 대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한국이 지난 201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점 등을 들며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선원 인권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남용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즉 TPP에 중국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공식 표명했습니다. TPP 체결에 대해서 내심 불만을 갖고 있지만 가입을 하는 게 자국 이익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주 특파원입니다. 중국 주도로 창설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의 진리춘 초대 총재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강연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재정부 부부장 출신인 진리춘 총재는 미국의 AIIB 가입을 촉구하며 중국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ven though for some reason China could not be part of TPP, the door keeps open for US membership in AIIB. 중국 측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TPP 가입과 미국의 AIIB 가입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Why do you still welcome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US rejects you from TPP? The answer is very simple. We are inclusive. TPP에서 배제될 경우 세계 경제 주도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TPP 타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관영 언론 등을 통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습니다. 이곳 외교가에선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7원 9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